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대한민국 여권. 이 작은 책자 하나가 전 세계 195개국 중에서 2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싱가포르와 함께 공동 2위입니다. 192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일본보다 높고 미국보다 높고 영국, 프랑스,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합니다. 1970년대만 해도 우리 여권 가지고 해외 나가면 공항에서 한참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불법 체류 우려 때문에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대한민국 여권만 보여주면 환영받습니다. 심지어 우대받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작은 여권 한 장에는 대한민국 70년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경제 성장이 담겨 있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민주주의가 담겨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반도체, K-배터리 이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국 여권이 왜 세계 최상위권인지 그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여러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다시 한번 느끼실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먼저 여권 순위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여행 편하라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권 순위는 국가 신용 등급과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합니다. 여권 순위를 매기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냐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으로 192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192개국 정부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은 우리나라에 와도 문제 안 일으킨다, 불법 체류 안 한다, 범죄 안 저지른다,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비자가 뭡니까? 입국 허가증입니다. 나라마다 외국인이 들어올 때 신원을 확인하고 목적을 따지고 서류를 검토합니다. 왜냐하면 위험하니까요. 불법 체류할까봐, 범죄 저지를까봐, 테러리스트일까봐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자 면제라는 건 그런 거 다 생략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네 나라 국민은 믿으니까 그냥 들어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신뢰입니까? 여러분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신용등급 보지 않습니까? 신용등급 높으면 이자 낮게 받고 한도 높게 받습니다. 신용등급 낮으면 대출 자체가 안 됩니다. 여권도 똑같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으면 비자 면제를 받습니다. 국가 신용등급이 낮으면 비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192개국으로부터 최고 신용등급을 받은 겁니다. 이게 종이 한 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품격의 문제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뢰도가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경제력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입니다. 국내 총생산이 1조 7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3만 5천 달러가 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다는 겁니다. 해외 나가서 불법으로 일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한국이 가난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불법 체류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에 가서 몰래 일하고 돈 벌어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들이 한국 사람 입국을 까다롭게 봤습니다. 비자 심사를 엄격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관광하고 쇼핑하고 돈 쓰고 옵니다. 불법 체류율이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인 불법 체류율은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입니다. 0.1%도 안 됩니다.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는 한국 관광객이 오히려 환영입니다. 돈 쓰고 가니까요. 둘째는 치안과 행정 신뢰도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범죄율이 낮습니다.
특히 강력 범죄 살인 강도 이런 게 선진국 중에서도 최저 수준입니다. 밤늦게 여자 혼자 다녀도 안전한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됩니까? 한국, 일본, 싱가포르 정도입니다. 행정 시스템도 투명하고 효율적입니다. 여권 발급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선진국들도 못하는 속도입니다. 외국에 나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다른 나라는 공무원 만나기도 어렵고 서류 처리하는데 몇 주씩 걸립니다. 한국은 빠르고 정확하고 투명합니다. 이런 행정력이 국가 신뢰도를 높입니다. 셋째는 외교 신뢰와 국제 협약입니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와 수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협약을 성실히 이행합니다. 테러 방지 협약, 마약 단속 협약, 범죄인 인도 협약 이런 걸 다 지킵니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또 분쟁이 없는 나라입니다. 물론 북한과는 휴전 중이지만 다른 나라와는 영토 분쟁도 없고 전쟁도 없습니다. 외교적으로 안정돼 있습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와 골고루 협력합니다. 이런 외교력이 여권 파워를 높입니다. 넷째는 수출 국가 이미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7위 수출 대국입니다. 삼성, 현대, LG, SK 이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활동합니다. 반도체, 자동차, 스마트폰, 배터리, 조선, 석유화학 이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제품을 쓰고 한국 기업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신뢰를 받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메이드 인 코리아는 싸구려였습니다. 품질이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는 프리미엄입니다. 삼성 갤럭시, 현대차, 제네시스, LG 올레드 세계 어디를 가도 최고급 제품으로 인정받습니다. 이게 국가 이미지를 높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한국 여권을 세계 2위로 만든 겁니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70년 동안 쌓아온 결과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정말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증거가 뭘까요? 여권 순위 자체가 증거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미국 여권은 몇 위일까요? 8위입니다. 185개국을 비자 없이 갑니다. 한국보다 7개국 적습니다. 영국은 4위, 프랑스는 3위, 독일은 3위입니다. 일본은 우리와 함께 2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더 높습니다. 미국은 세계 최강 대국인데 왜 8위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힘이 세지만 동시에 적도 많습니다. 중동 일부 국가들은 미국인 입국을 까다롭게 봅니다. 중국, 러시아 같은 나라도 미국인에게 비자를 요구합니다. 정치적 이유 때문입니다.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어느 나라와도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중립적입니다. 북한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건 내부 문제고 다른 나라와는 우호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미국보다 더 많은 나라를 비자 없이 갈 수 있습니다. 일본과는 공동 2위입니다. 일본은 오랜 선진국입니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이었습니다. 그런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불과 5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제 친척 한 분이 미국 여행을 가셨습니다. 그때는 미국 비자 받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대사관 앞에 새벽부터 줄 서고 면접 보고 재산 증명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분도 2번 떨어지고 3번째 겨우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으로 전자여행허가 에스타 신청하면 바로 나옵니다. 10분이면 됩니다. 비자도 아니고 그냥 허가만 받으면 됩니다. 90일 동안 자유롭게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달라진 겁니까?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유럽 각국마다 비자를 따로 받아야 했습니다. 프랑스 가려면 프랑스 비자, 독일 가려면 독일 비자 이렇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연합 26개국을 비자 없이 다닙니다. 공항에서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 통과입니다.
이게 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경제력, 치안, 외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은 돌아온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도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불법 체류를 안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진국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불법 체류이기 때문입니다. 미국만 해도 불법 체류자가 1천만 명이 넘습니다. 멕시코, 중남미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와서 불법으로 삽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 아프리카에서 난민들이 몰려와서 불법 체류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한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해외에 나가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있다가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살기 좋으니까요. 한국에서 일자리가 있고 먹고 살만하니까 굳이 외국에서 불법으로 살 이유가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이걸 압니다. 한국인 100명이 우리나라에 오면 100명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다, 이걸 압니다. 통계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비자 면제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K컬처의 힘도 큽니다.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손흥민, 오징어 게임, 기생충, 미나리 이런 걸 전 세계 사람들이 압니다. 한국 문화를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배웁니다. 한국 음식을 먹습니다. 이게 국가 이미지를 엄청나게 높였습니다. 제가 최근에 들은 이야기인데 유럽 어느 공항에서 한국 여권을 보여줬더니 입국 심사관이 엄지척을 하면서 BTS 하더랍니다. 방탄소년단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통과시켜줬답니다. 이게 문화의 힘입니다. 기술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 반도체는 세계 1위입니다. LG 배터리, 현대차, 전기차, SK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세계 최고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기술 강국으로 인정합니다. 이게 신뢰로 이어집니다. 민주주의도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평화롭게 바뀝니다. 이게 선진국의 조건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민주주의 모범 국가로 봅니다.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은 군부 독재 국가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후진국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1987년 민주화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2016년 촛불혁명을 봤습니다. 국민들이 평화롭게 대통령을 탄핵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이게 성숙한 민주주의다 감탄했습니다. 이 모든 게 합쳐져서 한국 여권을 세계 2위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여권이 더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가능합니다.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권 파워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계속 변합니다. 국제 정세가 변하고 경제 상황이 변하고 안보 환경이 변하면 여권 순위도 변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여권은 몇 위일까요? 60위권입니다. 80개국 정도만 비자 없이 갑니다.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인 불법 체류율이 높습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이 낮습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국제사회가 중국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더 낮습니다. 50위권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국제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여권 파워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반대로 아랍에미리트는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위권이었는데 지금은 10위권입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관광산업이 커지고 국제협력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위치를 유지하려면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켜야 하고 치안을 유지해야 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법을 지켜야 합니다. 현지 문화를 존중해야 합니다. 불법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한국인 한 명이 해외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그게 전체 한국인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듭니다. 최근에 일부 한국 관광객들이 해외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불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이런 게 쌓이면 여권 파워가 떨어집니다. 비자 면제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모범적으로 행동하면 이미지가 더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나라에서 한국 관광객을 환영합니다. 예의 바르고 질서를 지키고 돈을 잘 쓴다고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안보입니다. 북한 문제가 악화되면 여권 파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전쟁 위험이 높아지면 외국 정부들이 한국인 입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여권 파워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경제도 중요합니다. 한국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불법 체류율이 낮게 유지됩니다. 반대로 경제가 나빠지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불법 체류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도 계속 강화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전 세계와 골고루 협력해야 합니다.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균형 외교가 필요합니다. 결국 여권 파워를 유지하는 건 국민 모두의 책임입니다. 정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기업도 잘해야 하고 국민도 잘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의 얼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여권이 세계 2위인 진짜 이유를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한국 여권은 192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세계 2위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70년 동안 쌓아온 국가 신뢰의 결과입니다. 경제력, 치안, 행정, 신뢰도, 외교력, 수출, 국가 이미지,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한국은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미국보다 높고 일본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성과입니다. 세계가 한국을 신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한국인은 돌아옵니다. 불법 체류를 하지 않습니다. K문화, K기술, 민주주의,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이미지를 높였습니다. 앞으로 이 파워를 유지하고 더 강화하려면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해외에서 법을 지키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경제를 발전시키고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합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권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닙니다. 국가 품격의 증명서입니다. 여러분 손에 들린 그 파란 책자 하나가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피땀 흘려 일군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킬 차례입니다. 우리가 더 발전시킬 차례입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손주들에게 더 강한 여권을 물려줘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곧 대한민국이다. 내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만든다. 이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함께 이 자부심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해외 경험을 나눠주십시오. 언제부터 한국인이 대우받는 걸 느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